안녕하세요. 오준경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 편입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내 자소서 잘 다듬는, 그치? 이렇게 쓰면 안 돼! 라는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하여 편입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사례탐구다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뭐냐,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실수들, 그치? 그리고 어려워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진짜 실전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떻게 첨삭이 이루어졌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맥락으로서 글들이 수정되고 보완돼서 그치 만들어졌는지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첫 부분에서 짚어내야 될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특강에서 진행했던 내지는 친구분들이 그치 편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찾아봤던 편입학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잘 쓰는 법하고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원래는 어떠니? 원래는 이제 목표하는 학교, 그지 대학에서, 학과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찾아가지고 사실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잘 쓰는 이제 원 스텝이라고 볼 수 있어. 스텝 원. 그치?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얘기할 거? 쓰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성과 관련해서 잘 쓰는 법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짚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별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양식이 다르고 따라서 1, 2, 3, 4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다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질문이 심플한 대학이 있어. 성균관대처럼 뭐 그냥 지원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이렇게 400자씩 써라. 이렇게 제기된 학교도 있는 반면에 뭐 중앙대학교 3번 이런 이제 문항에서는 그치 뭐 학업계획 실행, 학습 목표, 실행 계획,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진로 계획까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해서 써라. 막 이렇게 되게 길게 막, 그치. 어려운 느낌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문항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내가 어떤 입학 후에, 편입학 후에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강점이나 약점도 집어넣어서 내용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치. 분량도 뭐 400자가 아니라 600자, 1000자, 800자 뭐 이런 식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질문이 여러 개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내용들 간에 엮임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치 수월하게 잘 쓴 그런 자소서, 학업계획서 내용을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더불어 각각의 질문에서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평가 항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어야 사실은 더욱더 나를 잘 드러내는, 나를 피하라는 그런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잘 쓰는 이제 상황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구 분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따른 전개가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분량이 가장 적은 학교지. 그 모든 질문이 400자입니다. 400자 내외도 아니고 이내야. 그러면 401자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400자 이내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내용 안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다 써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성균관대 그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관련해서 파일들을 받아보면 내지는 실전에서 대면으로 만나다 보면 와우, 그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뭐 1000자 정도는 너끈히 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다 갖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요구된 건 뭐라고? 400자 이내로 써라입니다. 그치? 요구 분량에 맞춰서 내가 뺄 건 빼고 그치?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할 수 있는 필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반면에 화형들같이 천자 쓰거나 이화여대처럼 그치 한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역시도 그 분량에 맞춰서 내용을 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성균관대 거 가지고 늘리거나 이화여대 거 가지고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그치 뭐 우리가 그치 자유자재로 글을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요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말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초안부터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다 쓴다 이러면 물론 초안부터 400자 맞춰 쓰고 1000자 맞춰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글을 쭉 읽다 보면 덜어낼 부분이 생기게 되겠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쳐나가다 보면 사실은 글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0.5배 정도의 분량을 써라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자짜리는 한 600자 정도, 1000자짜리는 많으면 1500자. 그치 1300에서 1500자 정도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 그 내용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게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빙고. 요구 분량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요구 분량이 전혀 못 미치는 분량의 내용을 그치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어. 그치?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묻는 항목.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항목과 학업계획서에서 묻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따라서 각각에서 묻는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묻는 건 성장 과정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성장 배경이 있었냐, 너의 성장 과정은 어떠냐를 물어보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 같은 것을 중심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지를 연계해서 그치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그치 아까 중앙대 얘기도 했었고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러니까 전적 때 그치 학습활동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물어보는 항목들이다.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학업계획서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까요? 당연히 지원 동기 물어보겠지. 그래서 지원 동기 이렇게만 물어보는 400자짜리 성균관대가 있다면 지원 동기와 이를 위해 노력한 그치 과정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600자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 중앙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적대학과의 활동 연계성 전적대학교에서 있던 그치 학업 과정들이 이 편입을 위해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동일 계열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질문은 아닌데 비동일 계열 친구들은 좀 그치 어려워하겠지. 이를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꼭 학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치 학업 외적인 것도 어떤 이제 뭐 팀플을 이끌어 봤다거나 이런 리더십 같은 거 내지는 안에서 내가 내 역할을 책임감 있게 했다는 이런 이제 책임의식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을 부각시키면서 이게 앞으로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연계할 수도 있어요. 또 특히나 학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또 주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학업계획서에선 주로 물어본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항목과 학업계획서 항목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날 어때? 그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의 세부 항목들이 많이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하나의 학업계획서라고 부르든 자기소개서라고 부르든 하나의 그치? 이름으로서 명명돼서 따로따로 제출하기보다는 그치? 엮여서 그치? 하나의 내용으로서 정리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내용 부분, 더해서 많이들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첨삭을 하면서 다듬어 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탐구 원 통해 가지고 요구불량 준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00자 이내 어느 학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치? 이 친구가 이렇게 써놨어. 지원 동기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제 인생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게 오프닝이야. 아, 엄청 큰 사고를 당했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기는 들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 사고를 통해서 결국 뭐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고 이로 인해서 편입학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앞에 서두 내용이 너무 길어. 절절해. 그리고 심지어 이건 몇백 자짜리라고? 400자 이내. 이거 몇 자? 800자가 넘는 그런 글을 선생님한테 보내왔어. 2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단히 쳐내야 되겠지.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완전 세부적으로 넘버링을 해가지고 쳐내도록 선생님이 뭘 했다? 가이드를 했겠지. 그래서 세부 첨삭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400자 안쪽에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통사고를 겪으며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소중함을 느꼈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힘을 기르면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다시 부딪히기로 했다. 이러면서 주요한 내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에도 결과적으로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의 맥락이 등장하는 지원 동기가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겪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까지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서두가 장황하면 어떻게 돼? 읽고 싶지 않아. 그치? 뭘 물어봤다고? 지원 동기. 우리 학교 경영학과에 왜 지원했냐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사고의 과정이 너무 사고를 통해서 이 친구가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된 과정이 지나치게 장황하게 정리가 되면 얘가 진짜로 물어본 질문이 너무나 후순위에 밀리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 별로 내가 물어본 거 안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 돼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도 요구 분량 안에서 정리를 하려면 배분을 했어야 돼. 그치? 계기 부분. 이 계기 부분이 너무 늘어지고 있는 거지. 계기 부분이 어떻고 이를 통해서 내가 결심하게 되는 부분이 뭐고 따라서 어떤 이제 지원 동기가 있는가. 이런 흐름으로서 간결하게 정리돼야 하는 분량이었다.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천자짜리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천자짜리가 꽤 있습니다. 한양대도 천자짜리 문항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중앙대도 600자, 1000자, 800자 대부분 분량이 많은 질문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도 일반적으로 기본 천자짜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나한테 보냈어. 못 쓰겠대. 학업과 관련한 학습한 노력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상황, 한양대 문항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상황인데 아예 쓰다가 말았어 사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1차 피드백을 통해 이 친구한테 물어본 거야. 너는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제일 쓰고 싶은 내용이 뭐냐? 강조하고 싶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치, 로봇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로봇과 관련한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꿈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 포커싱을 하고 학과에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했던 활동을 구체화하도록 1차 피드백을 통해서 가이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원래 300자 정도야. 1000자였는데 300자밖에 안 됐어. 첫 부분부터 아예 내용 흐름이 완전히 알찬 그런 내용으로서 변모를 하게 되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혼자만 이제 활동을 한
공부를 한, 학습을 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혼자 한 게 아니라 2인이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정리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 학업 내용이 결국에는 사회성도 보여주는 그러한 맥락으로 연계가 됐어. 거기다 더해서 뭐, 사전에 배운 것들을 응용하며 이제 작업을 해야 했지만, 그치. 지금까지 이제 예제들 공부해오다가 실제로 하려니까 이론은 알아도 이것을 정말로, 그치. 실전에서 보여주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응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론으로 공부한 거를 실제로 해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깨달았으므로 이게 뭐가 되는 거? 성장한 바가 되는 거잖아. 그치? 공부만 해서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치? 이론만 열심히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코딩을 하며 이어진 이 과제에서도, 그치? 적용이 됐던 거야. 이 과제에서 결국에 이 친구가 또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전하면서 변수가 생겨서 이걸 해결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또 문제점에 봉착을 했지.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고 또 깨달은 바가 생겨. 뭐라고? 프로젝트를 끝마치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을 더, 그치? 확인할 수 있었고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 지식을 확장하고 숙련도를 늘리는 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각각의 학습 내용을 통해 학업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들에 봉착하고 이 상황들이 뭐 그냥 그치 아무런 실수 없이 성공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하거나 실패를 거듭하거나 결국 실패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과정마다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어. 그치? 진짜 솔직한 감상 아니면 깨달은 바, 변화한 바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다 성장한 바가 됨으로써 앞으로의 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깨알같이 전개가 돼야만 좋은, 그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어떻게 이 활동을 왜 했는지 계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전공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겠지. 그러니까 계기가 있을 거고 이 계기를 통해 내가 했던 이제 이 과정 안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 이 역할을 통해서 결과치가 등장하고 성장한 바까지 등장한다. 긴 호흡은 이러한 흐름을 잘 타야, 그치? 어떻게? 그치.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등장할 테고요.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그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생겼고 뭐 학점을 잘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그치 동아리 대회 출전해가지고 1등을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 결과치로 자랑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감상을 가지고 성장했는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의 글은 이러한 흐름을 탄다면 내용의 전개가 훨씬 수월해지고 내용도 알차지고 분량도 진짜 쉽게 수월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자 정도의 적은 분량을 채우는 요구 분량의 내용과 긴 호흡을 갖춰야 되는 내용은 분명히 전개되는 흐름 자체도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코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400자 분량을 채웠다고 해서 안으로 이제 해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 그치?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다양한, 그치? 잘못된 점들, 실수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사례탐구에 또 담아봤는데요. 관련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표현력과 관련된 얘기도 큰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1차 피드백을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내용이 또 수정되면서 선생님한테, 그치, 1차 수정한 이렇게 이제 왔던 파일을 선생님이 수정을 통해 피드백을 한 내용입니다. 빨간색이 엄청 많지. 이렇게 가면 속상한가 얘들아?
일단은 선생님은 최선을 다한다. 그치?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매끄러운 문맥에 깔끔하게, 그치? 처음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스르르륵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표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가 좀 아쉬운 부분으로 크게 많이, 그치? 지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문장에 나오는 첫 부분이야. 편입학을 하여, 그치? 사회 환경공학부로 진학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 if의 상황이네, 가정법. 그치?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거야. 근데 하게 되지 않으면 안 할 건가? 아니잖아. 우리 목표를 갖고 막 두들겨야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냥 편입학 후 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는 게 보다 더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더 의지가 느껴지는 거야. 강력한. 그치? 따라서 편입학을 하게 되면, 진학하게 되면,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쓰지 말자는 거지. 나는 뽑혔다 생각하고, 그치? 당연히 날 뽑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입학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쓰는 흐름이 바람직하다는 거야. 그리고 계획 같은 거를 물어보다 보니까 뭐 학업 계획이든 진로 계획이든 서술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 어떤 표현이니? 여기 설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뭐뭐 하고 싶다. 앞으로 뭐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 근데 하고 싶다는 건 진짜 되게 약한 의지가 느껴지는 느낌이라. 거지. 그치. 그래서, 뭐랄까, 교수님을 비롯한 입사관님들, 그리고 더해서 이 글을 읽는, 그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전달되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설계하고자 합니다. 라고 바꿨지만, 설계하겠습니다. 설계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건한, 그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술 표현을 사용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이 친구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 뭐뭐 하고 싶습니다는 표현이 모든 문장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서술어는 바꾸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모든, 그치? 뭐 학업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과목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저런 과목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런 서술 표현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더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맥이 되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어. 1차 첨삭을 진행한 후에 좀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본인이 수정을 좀 많이를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매끄럽게 읽히도록 이제 표현들의 앞뒤 내용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흐름으로서 정리를 했었고요. 엔딩에도 앞에서 지웠잖아. 사회환경공학부를 진학한다. 건국대학교, 그치? 이런 내용을 앞에서 지웠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담아주는 그러한, 그치? 센스를 좀 발휘해봤습니다. 따라서 엔딩도, 그렇기에 장차 도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에서 다지겠습니다. 이런, 그치? 학업계획의 마무리를 좀 만들어봤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에 진학을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러한 현장 실습을 이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꿈꾸고 있는 이러한, 그치? 진로의 기반을 다지겠다라는 학업 계획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 뭐 졸업 전에 뭐 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이 학업 계획에 속하기는 하지만 너무 진로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이것도, 그치?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면 진로 계획이잖아. 그치? 따라서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의 내용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주워 담은 거지, 학업 계획으로. 그치? 이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친구들이 많이 하는 표현 실수이기는 해. 그치? 내용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학업계획에서 진로계획으로 넘어가는 마무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치?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잘 찾아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까지 집어내면서 원래 이
문항이 의도한 바를 담아내는 마무리로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세세하게 서술어까지 좀 지적하는 편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치, 2회차 지나서 뭐 3회차, 4회차 이렇게 되는 친구들, 수강 신청을 이제 좀 길게 한 친구들은 사실 글자 수까지 다 맞춰주면서 사실은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한다면, 그치, 그런 것까지 사실 기억하면서 글자 수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기는 해. 1차 때는 사실 글자 수를 고려하지 않지만 2차 피드백부터는 글자 수까지 고려해서 전체 분량을 사실은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그런 첨삭 피드백이 진행이 되겠죠. 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례탐구 세 번째, 지원 동기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 문항이 분량이 500자로 이제 쓰기가, 그치, 사용하기가 편해서요. 사례탐구 3부터는 건국대 문항을 가지고 왔고요. 다양한 친구, 여러 친구들의 다양한 전공을 살펴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내용 봅시다. 문항이 뭘 물어봤냐면 해당 전공에 관한 본인의 경험과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 서술하세요. 지원 동기네. 그치, 지원 동기인데 뭐를 기반해서? 관련한 경험을 기반해서 써라 라고 얘기했어. 이 친구 처음에 초안을 보낸 거야, 이거. 제가 건국대 편입하게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원 동기 첫 문장에 정확하게 써주고 있어. 뭐래?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전적대에서 경영학, 언론, 마케팅 관리 수업 등 들으면서 마케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한 본인의 경험을 담아줬지. 질문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합 동아리에 가입해가지고 경험도 쌓았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 동아리 활동만으로 공부하기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여기, 그치? 마지막 부분.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기술과 마케팅을 융합한 혁신적 가치를 생산하면서 체스의 퀸처럼 다재다능한 인재로 나아가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라운더, 그지? 되고 싶은가 봐.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 멋있는데, 이렇게 쓰니까 엄청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쉬운 점 못 찾은 거야. 이 글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뭐냐? 선생님이 첨삭한 내용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내용 안에서 왜 건국대학교인지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마케팅을 전공한다는 건 결국에는 경영학을 전공을 하겠다는 건데, 경영학은 대부분의 대학교에 있어. 없는 대학이 없지 않니? 그치. 특히나, 그치. 편입학에서 다른 학과, 뭐 경제학과나 이런 회계학과나 이런 학과는 잘 안 뽑아도 경영학과를 안 뽑는 학교는 거의 없다. 매 해마다. 그치. 그렇게 놓고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치,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왜 건국대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지. 지원 동기가 보다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뭘 담아야 된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의 매력이 뭔지를 담아야 된다. 내가 왜 꼭 하필이면 경국대학교를 선택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이게 아까 첫 번째 첨삭을 한 거야. 그게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여기 나오지. 그치. 색이 칠해진 부분만 살펴봐도 건국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그치, 밀러 MOT 스쿨로 기술 경영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치, 세분화된 과학과 커리큘럼과 기술 경영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으로 결국에는 학과별 맞춤형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내가 알아봤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건국대학교의 매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때? 아까 이전 내용에서는 이 친구가 뭐가 되고 싶고 어떤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지 정도가 나와서 지원 동기가 꾸려졌다면 이 내용에서는 어때요? 이 친구 진짜 우리 학교 진짜 많이 알아봤네. 우리 학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했구나. 그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까지 본인한테 의미 있는 부분으로서 전개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지. 따라서 지원 동기는 뭐라고? 그치. 내가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이 학과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는 정확해. 왜? 마케터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학교를, 건국대학교를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고요. 그런 부분을 채움으로써 분량이 500이 살짝 넘었지만 선생님이 지웠지 지금 막. 그치? 제가 건국대학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지워졌어. 왜냐면 엔딩에 결국 또 건국대학교 아니면 중간에 건국대학교 뭐 그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서두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제기를 해줬어. 그래서 삭제하였고요. 자소서 쓰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안 써도 무방한 표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덜어낼 수 있다면 최대한 덜어낸다. 가끔 그치 제라는 표현이 필요한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 쓰는 거고 이 외에는 안 써도 된다. 어떤 이제 자소서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자소서도 있다. 안 된다. 알았지?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워서 분량을 맞췄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 가장 실수하는 거 뭐? 내가 왜 이 학과를 지원했는가? 왜 이 학교를 찾아냈는가? 지원하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세부 첨삭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이를 보완할 방법들을 가이드해주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학업계획과 관련돼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처음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되게 많이 썼어. 그렇지? 전적대학교에서 생물학과 해부학을 배웠지만 건국대학교에서 더 세부적으로 1, 2학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동물유전학, 분자예과학, 세포구조 생물학, 세포기능 생물학 등의 과목을 대학교 재학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꼭 수료하고 싶다 이렇게 써서 첫 문장 엄청 길어. 지금 분량이 선생님 50에서 70자 정도가 한 문장으로 아주 적합한 문장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데요. 여기서 이 첫 문장은 거의 200자가 넘어가는 첫 문장이야. 근데 또 뭐가 문제야? 내용적으로. 재학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꼭 수료하고 싶다고 썼어.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특강 때. 그치? 왜? 교수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는 건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학교 오래 다니지 마란 말이야. 그치? 학교에 등록금 내주는 거 좋은데, 학교 좋은데, 학교 좋아해. 좋은데,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다? 그치? 이렇게 교무팀에서 좋아하는 거다. 교수님들은 어때? 제때, 그치? 역량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서 적재적소에 아이들을 내보내기를 더 간절히 바라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니겠다는 걸 아예 처음부터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런 부분을 더불어 이제 첨삭이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넘버링 1으로 뭐가 들어가? 그치? 편입학을 하면 3학년이다. 근데 1, 2학년 전공 기초 과목을 듣겠다니 안 돼요. 이렇게 우려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3학년 학업 수준을 기존의 3학년들과 재학생들 수준을 맞춰서 기초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제기를 했어요. 제때 졸업해라. 교수님들은 더 바란다. 이런 얘기 했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강하고자 한다 정도 내지는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하고 전적대에선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므로 정말 얘는 선택해서 들어보고 싶다 내지는 청강해서라도 듣고자 한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떤 정도로 또 수정이 됐는가 하면 앞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앞부분 선생님이 구구절절히 1차 첨삭, 2차 첨삭에서 얘기해서 그런지 3학년으로 입학하여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이라고 썼어. 이 부분 의미 있지만 일단은 전체 분량상 삭제했고요. 내용에서 놓고 보면 전적대학교에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아서 선생님이 수정을 했어요. 다져둔 생물학에 대한 기본기에 더해 건국대학교에 개설된 1, 2학년 과목인 너무 아까 과목도 많아서 좀 줄였어. 분자의학과학, 세포구조 생물학, 세포기능 생물학 등을 수강하여 관심 분야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원래도 다져져 있지만 세부적인 이제 완전 세분화된 이런 교과목들이잖아요. 이런 교과목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듣고서 내 관심 분야를 이제 명확히 하고 다져두겠다. 이런 의미로서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의 교과목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뭐 하는 거? 내 세부적인 관심 분야를 다져두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3학년들하고 같이 공부함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 학업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명료해지는 내용이고, 더불어 건국대학교의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서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를 이 친구가 확인을 한 거잖아.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학업 계획에서 실수하는 부분들, 내가 1, 2학년 전공 과목에 대한 내용을 듣겠다 라는 이제 직접적인 표현, 아까는 뭐라고 써 있었어? 졸업에 관련해서 학교를 더 오래 다니더라도 무조건 듣겠다, 왜 이런 식의 표현들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600자가 넘어가다 보니까 500자 이내에, 띄어쓰기 폼 500자 이내에 요구 분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삭제를 하고, 문장째 드러내. 이렇게 분량이 400~500자밖에 안 되는 글에서는 100자, 200자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세세하게 수정해서는 분량을 맞출 수가 없어.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돼. 그래야 막 100자, 150자 이런 식으로 아예 통째로 날아감으로써 내용이 분량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 부분까지 이제 정리를 했다. 그래서 학업 계획의 세부적인 첨삭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잘한 건 분명히 있어. 건국대학교의 커리큘럼을 토대로 해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언급했고, 이를 통해서 내 관심 분야가 뭐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너무 좋습니다. 다만 제때 졸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글을 잘 담아낸 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진로계획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냈어. 뭐라고 써, 이님? 식품의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국민이 식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는 과정에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식품 품질 위생 관리 분야로 취업을 희망합니다라고 썼어. 근데 엔딩에 뭐라고 나왔냐면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구분을 잘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예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얘들아 일단은 취업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 진로계획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지.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 취업, 어떤 취업을 한다고? 식품품질위생관리 분야를 진로로 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친구는 국민이 식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이 우수한 품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품을 만들고자 한대. 위생관리 분야에서 그런 이제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취업을 희망합니다 라고 끝나서 1차적인 진로 목표만을 얘기한 것 같지만 2차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목표 역시도 제기된 내용이기는 해. 근데 지금 분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 이거는 지금 한 200자도 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1차 첨삭, 2차 첨삭, 3차 첨삭 이렇게 막 진행이 되기는 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때 가이드로서 이런 얘기들을 좀 써줬지.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이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피드백을 해줬고요. 학업계획은 사실 위 문항에 있었어, 이미. 1번 문항에 있었기 때문에 총평에다가 구체적인 얘기를 정리를 해준과 동시에 여기에도 편입 후 2년간 어떤 학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를 쓰는 게 학업계획이라면 진로계획은 뭐다? 편입한 학교에 대한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계획을 묻는 거고, 취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그치? 그런 20년 후쯤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면서 내용을 채워가봐라 라는 1차적인 첨삭을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나머지 내용들을 건국대학교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이제 긁어서, 그치? 캡처해서 딱 이제 붙여가지고 보내줬더니 결국에는 이런, 그치? 많이 썼지. 저거에 비하면 완전 진일보 한 거지. 500자를 넘겼으니까 이러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취업부터 시작하는 거지. 나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되고, 연구원은 그치 이제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뭐 인턴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진짜 그치 실무에 투입되는 취업을 이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학도 갈 수 있고, 그치? 여러 가지의 가능성 있는 그런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원 진학을 먼저 우선하겠다라고 했고요. 대학원에 진학한 다음에 식품 안정성 확보 및 저장과 유통 관련하여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해 할 거다. 대학원에 가면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식품연구원에 이제 입사해서 식품품질 안전관리 분야의 일원으로, 그치, 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치, 이를 토대로 이러이러한, 그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목표를 이루고, 엔딩에 결국 뭐 하고 싶대? 식품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될 목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막연한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이드 내용과 각 대학에서 각 학과에서 목표로 하는 인재상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진로를 가이드해주고 있는지까지를 반영한다면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학교 홈페이지에. 그치? 건국대학교 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사실은 세세하게 가이드해주고 있어. 거기 안에서 뭘 지금 갖고 온 거야?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그치, 구체적인 진로, 취업,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그치, 장소를 딱 픽한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그리 명확해졌잖아. 명료한 글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서는 거야. 사실 막연한 학업계 진로 계획이 아니다. 그치? 제시되어 있는, 내지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뭐 하면 돼? 그치? 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서칭할 수 있잖아.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예전과 달라. 선생님 대학 들어갈 때와는 다르단 말이지.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서칭할 수 없었는데, 아름아름 지인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대들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의지만 가진다면 이런 서칭으로 좋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관련한 뭐 한국식품연구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연구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만 찾아봐도 쓸 말이 정말 많아져, 애들. 그치? 그러니까 당장 진짜 내가 한국식품연구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세월이 지나봐야 알지. 한 2, 3년 지나봐야 알기는 하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당장의 목표는 1차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입사하는 거야. 대학원 가는 거야. 그러면 대학원에서는 뭘 배우는지, 그치? 어떠한 연구실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세부 내용으로, 과정으로서, 그치? 내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건데, 이를 위해서 스텝을 밟아가는 거야. 진로 계획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고, 충분히 서칭한다면, 그치, 구체적으로 찾아서 500자, 1000자 채워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치, 어려우면 선생님이 가이드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사례 탐구들을 토대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써라라는 엔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대학교 1, 2학년 일반 편입에 대한 얘기야. 4년을 다닌 학사 편입의 친구들은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입하게, 그치? 계기?
편입학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가장 좋은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가 같아질 수가 없어. 진심. 근데 대입자소서를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를 하다 보면 대입자소서는 사실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같은 뭐 학회 활동을 하고 아니면 학생회 활동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같은 흐름으로 내용을 채우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정말 절대적으로 선생님은 같은 대학 지망, 같은 학과 지망,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 지망하는 친구를 받지 않아. 각 대학에 그 학과는 한 명씩만 받아. 왜? 내용이 겹칠 수 없어. 겹치면 힘들어. 그치? 왜냐면 활동이 대학, 고등학교도 같고 활동 전반적으로 다 같으면 어떻게 돼? 말하는 내용이 같아.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이드 하기가 사실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 물론 두 친구가 있다면 다른 자소서를 만들어내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기는 한데 좀 양심에 찔려. 근데 편입학은 그런 게 없어, 얘들아.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친구들은 본인의 경험이 다 자기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내 경험을 토대로 한 자소서를 학업계획서를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은 나만의 글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이 되는 거. 따라서 뭐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대학 1, 2학년 동안 1, 2, 3, 4학년 동안 내가 했던 경험들을 다 리스트업 해놓고 이게 각 질문에 그치? 대학별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양식의 각 문항에 어디에 더 적합한지를 고민하면서 배치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 쓰기 전에 그거 먼저 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자소서, 그치? 합격하는 자소서, 완벽한 자소서를 만들어낸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내용적으로는 어떻다? 그치? 평가자가 지원자의 역량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잠재력 가지고 있는 그치?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대입자소서보다는 확실히 조금 구체화된 역량이어야 돼. 그치? 그 부분은 뭐 이미 누누이 설명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원래 지금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라고 느끼게 보여줘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의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더욱 완벽하고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토파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내 자소서 완벽하게 쓰는 거 해볼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야. 그치? 스스로 하는 일이 좀 힘들어. 그리고 내가 내 자소서를, 학업계획서를 열심히 쓰다 보면 너무 내 이야기에 이제 거의 몰입이 돼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라든가 내가 고쳐야 하는, 수정해야 되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사례 탐구를 통해서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얘기를 오늘 시간에 주로 했지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내가 수정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그치?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성된 그런 이제 자소서가 만들어졌다 싶으면 조금 부끄럽지만 그치? 뭐 조금 나보다 역량이 있어 보이는 있어야겠지? 그런 친구나 하구나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적어도 부모님한테 보여드린다면 만약 형제자매가 있으면 또 좋고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나의 글을 나의 자소서 학업계획서를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부끄럽지만 그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가 안 보였던 내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엄청 있어 보였지만 실수한 부분 그게 그냥 단순한 표현력일지라도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일지라도 분명히 그치? 지도받을 수 있고 보완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발전된, 그치? 좀 더 나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기반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이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야. 지금 쓰고 한 일주일 있다 보면 또 보여, 뭔가. 이상한데? 문장이 너무 안 매끄러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문장과 문장 간의 연계가 잘 안 이루어졌다거나, 또 질문을 다시 살펴보고 내용을 봤더니 지원 동기가 명확하게 안 느껴지는데, 내지는 내가 지원 동기를 담긴 담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야. 초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퇴고의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쓰고 자꾸 토파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야 진짜 완성된 자소서가 완벽한 자소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례 탐구 통해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를 토대로 더 완벽한 자소서 만들어서 합격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